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어제 김계관이 육자회담 대표를 오래 했고 북한 외무성 부상인 김계관이 볼튼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칭하면서 아주 험담을 늘어놓고 우리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들에 대한 적대 정책, 체제 보장이 있은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사실상 해체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존 입장을 천명을 하면서 싱가포르 6월 12일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볼턴이 폭스뉴스는 미국에서는 CNN과 대비되는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매체입니다만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성공 여부의 핵심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한 번도 대량 살상 무기, 즉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 쪽으로부터 잘못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 회담에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김정은이가 폼페오를 만났을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담은 성사되더라도 성공할 수는 없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튼 씨는 이 폭스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지만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표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이것은 북한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움하러 나가는 건데 양쪽이 다 배수진을 치고 만나면은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실패를 알고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면 누구한테 의미가 있느냐. 김정은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역시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멀리 태평양 건너 날아와서 나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볼튼 보좌관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등을 요구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내가 독재자라고 부르니까 그때도 북한이 자신을 인간 쓰레기라든지 흡혈귀, 매우 못난 놈 등으로 불렀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2005년 10월, 2006년이죠. 2006년 10월에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하니까 당시에 볼튼 씨는 유엔 대사였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끌어냈습니다. 제재안을 만들면서 김정일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차단하는 결의를 하면서 북한 인민들은 다 바삭 마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만 뚱뚱한 걸 비웃으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김계관이가 기억하고 있었겠죠.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의 어제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확실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핵심은 모르겠다. 한국 역시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떤 의도로 김계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국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라면서 역시 핵심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진심으로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전략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울여서 모든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핵무기를 완성했는데 이것을 벌린다면 이것은 전략적 결단이자 체제 생존 차원의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과연 내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건 답이 뻔합니다. 사실 핵 내리지 않았죠. 그것을 버리면은 코브라가 독을 버리는 것처럼 지렁이로 되는 건데 지렁이 신세가 되는 북한을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밟아 없애버리지. 이건 하나만 한 질문인데 문제는 누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김정은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폼페오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이게 진실이 문제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도 이번 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국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번 진실이 문제다, 진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회담에 나서야지. 트럼프 또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과연 이런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만나서 확인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나서 확인하겠다. 만나기 전에도 확인할 방법이 많은데 문제는 진실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등 여러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은 핵심은 과연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상태에서 그럴듯한 말로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사기극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기극의 핵심은 비핵화란 말입니다. 비핵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생각, 미국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한 다음에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한 다음에 핵 폐기를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1년 안에 당장 하라. 핵폭탄 미국으로 가져와서 해체하자. 기술자도 재교육시켜가지고 재취업시키자. 그동안에 축적했던 핵 관련 데이터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볼턴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더욱 안전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지 못했다면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싱가포르에서 열릴 만남은 꽤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 끝없는 논의에 빠지는 과거 행정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또 배수진을 또 쳤어요, 볼턴이. 그런데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만나면은 금방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이런 뜻인데 결렬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자들을 써내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런 회담 그 자체는 이미 다 정해진 것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합의 과정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합의 과정에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에 북한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그 혜택을 주고는 얻는 것은 없는 이런 아주 불공정한 게임을 벌였는데, 그런 일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통한다. 또 김계관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좋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 씨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최고의 협상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회담을 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 앵커로부터 전해 듣고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들이 지난 8년 동안, 그 8년 동안, 집권한 8년 동안 북한 문제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 기간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그래 놓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 기간 중 탄도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고 지적한 볼턴 씨는, 그리하여 이들이 핵무기를 미국에 겨냥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중대한 상황이다. 그것은 절대로 막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지켜보자, 뭐 이런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지켜보자. 자, 이제 과연 이 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1차적 관심사고, 열린다고 하면은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일단 열린다면 일단 합의문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만나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식으로 헤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만났을 때, 고르바초프가 끈질기게 미국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별들의 전쟁, SDI, 즉 우주 공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것을 중단해달라, 실험실에서만 해달라, 실전 배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회담이 다 잘 되어 가다가도 레이건 대통령이 그것은 못 받겠다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욕을 먹었지만은 나중에 역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의 그 요구를 일축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소련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그것으로 해서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또한 그 회담을 잘 마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고르바초프가 바보짓을 했다. 고르바초프가 내부적 단결을 유지하지 않고 섣불리 경제 개발하겠다고 변화의 몸짓을 하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 즉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남한을 압박해가지고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 이런 방향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북한, 중국, 남한의 좌파 세력이 원하는 방향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은,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은 그때부터 트럼프가 덫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